모두를 위한 연기예술 루시아트 장면입니다. 오늘은 트라우마에 대해서 이어서 얘기를 할 텐데요.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기본적인 원리를 말씀드리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일상에서 어떻게 하면 트라우마 반응이 지속될 수 있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또 예방할 수 있는지, 이런 응급조치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보호자로서, 성인으로서 주변에 이런 사건을 경험하고 이것들이 트라우마 반응까지 연결되는 것들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네요. 첫 번째로 이 트라우마 치유에서 있었을 때, 트라우마 치유 과정에서 신체 기반 트라우마 치유라고 하는 굉장히 대표적인 치유 방법, 피터 레빈 박사님이 얘기하고 또 설명하고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소매틱 익스피리언스라고 해서 SE로 얘기로 하긴 하는데요. 어쨌든 이것들의 핵심 컨셉은 이거예요. 자연 상태에서 초식동물이 육식동물에게 사냥을 당하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극심한 공포와 놀란 반응을 통해서 얼어있는 부동 상태를 경험하고, 즉 트라우마 사건을 경험하고, 다행히도 살아남은 상태에서 다시 원상 복구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신체 반응들, 얼음이 됐던 몸이 서서히 떨리기 시작하고, 그냥 일정 시간, 어느 정도 시간이 몸이 떨리기 시작하는, 몸이 떠는 반응들을 보입니다. 이 반응을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이라고 하고, 그리고 좀 더 정확한 용어는 적정이라고 하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 얼음이 되면서 도망가고 싶었지만 너무나 긴박한 상황에서 사용되지 못하는 그 얼어있는 에너지를 마치 풀듯이 몸의 떨림을 통해서 방출하는 과정을 겪은 이 살아남은 초식동물은 이후에 트라우마 반응으로 연결되지 않고, 즉 지속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의 원상태를 회복하는, 그러한 회복하는 경험을 한다는 게 기본적인 이 치료 방법의 핵심 컨셉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친다면 울거나 몸이 떨리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경험해 준다면, 그걸 통해서 트라우마의 자극에 의해서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갇혀있던 에너지를 방출해주고 적정 수준을 맞춰준다면, 이것들이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또 예방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된다는 게 핵심 컨셉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의 경우에 대해서 빗대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어딘가에 부딪혀서 크게 넘어졌을 때, 이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순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보호자의 입장에서 첫 번째로, 일단 보호자가 아이의 사건을 목격하고 이것들을 응급조치,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도록 응급조치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할 때는 첫 번째, 본인의 반응을 살펴봐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놀란 걸, 사고 난 걸 보고 깜짝 놀라고 두려워서 큰 소리 치면서 다가가면서 괜찮냐고 달려갈 때 그 성인의, 보호자의 두려움과 혹은 어떤 긴장과 관련된 신체 반응은 아이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 공포 반응을 통해서 처음으로 본 성인의 얼굴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사건의 심각성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더 두렵게 만드는 공포 반응이, 감정이 전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아이의 첫 번째로 보게 되는 보호자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고 긴장이 되겠지만 놀라서 다가가거나 호들갑이라는 단어 좀 그러네요. 너무나도 막 긴장하고 빠르게 하기보다는 조금은 최대한 안정감을 가지고 심호흡을 하면서 너무나도 서두르지 않게 천천히 다가가서 아이에게 불안감과 두려움을 전달하지 않는 게 첫 번째 과정이에요. 두 번째는 아이가 보통은 넘어지면 벌떡 일어나서 괜찮다고 하거나 혹은 뭔가 아무렇지도 않은 반응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기가 실수를 해서 넘어졌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랬을 때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해야지만 스스로 그 상황에서 잘 반응한다라고 무의식 중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무의식 중에.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괜찮다고 하고 자리를 벗어나거나 다시 원래대로 자전거를 타거나 혹은 뭔가를 아무렇지도 않다는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큰데요. 그렇게 반응하더라도 일단 첫 번째로 다시 잠시 아이를 앉히거나 안아주거나 안전하게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동을 취하고요. 그리고 아이에게 지금 몸과 몸의 상태, 그리고 나중에 두 번째는 자기가 느끼는 감정의 상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요 시간들을 확보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조금 몸을 떨 수도 있고 긴장 반응에서 항상 몸이 차가울 수 있으니까 따뜻하게 덮어줄 수 있는 옷이 있다면, 그리고 주변에 뭔가가 있다면, 담요 같은 게 있다면, 담요가 없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따뜻하게 감싸주는 게 첫 번째,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 긴장을 완화할 수 있도록. 두 번째, 필요하다면 또 가능하다면 손을 심장 뒤쪽, 등 쪽에 대서 따뜻하게 온기와 안정감 줄 수 있는 제스를 취해서 아이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는 다음 단계는 아이가 부딪힌 부분, 자극을 받은 신체 부분의 감각에 집중하는 겁니다. 어디 부딪혔어? 혹은 어디가 아파?
라고 해서 아이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면서 그 부딪힌 부분과 신체 감각, 근육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아픈지, 어느 정도 아픈지를 얘기할 수 있도록 대화를 할 텐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질문을 하고 아이가 대답할 때까지 천천히 기다려주는 겁니다. 1분, 2분 그 사이에 간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아이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고 대답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거죠. 그래서 목이 아파, 목 뒤가 뻣뻣해, 목 뒤가 무거워, 목 뒤가 차가워,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고 대답해주면 천천히 그것들을 확인하고 감각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거예요. 따뜻하게 보살펴주면서. 그리고 이렇게 감각적인 질문들이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면 그 다음에는 감정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두려웠는지, 무서웠는지, 혹은 또 잘못해서 혼날까봐 막 두려웠는지, 미안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감정에 대해서 알아차릴 수 있도록 또 천천히 질문하고 대답하는 거죠. 여기서 주의할 것은 천천히 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과정에서 감각과 감정에 대해서 본인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왜 그랬는지 사건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금지입니다. 금물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쩌다가 다쳤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하고 사건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나중에 훨씬 더 모든 것들이 안정화되고 문제가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 물어보는 거지, 다치자마자 왜 일어났는지 이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들은 오히려 이 사건을 충분히 다뤄주지 못하고 트라우마가 생기게 되는데 부정적인 영향,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생기게 되는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각과 감정의 포커스를 맞춰서 이것들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처음에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괜찮다고는 하지만 몸을 떨고 있거나 혹은 얼굴이 창백해졌거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무표정한 표정을 짓고 있거나 호흡이 얕아지거나 혹은 거칠어졌을 때, 빨라졌을 때 그 트라우마 반응, 트라우마 사건이 접했을 때 직후에 어떤 긴장 반응들을 가지고 있으면 천천히 그것들을 감각과 감정에 집중하면서 천천히 몸의 포커스를 맞추면서 완화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천천히 진행이 되면 몸이 떨리거나 울음이 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이 충분히 떨리는 것들을 떨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몸이 떨리는 게 내가 놀란 그 순간에 몸에 저장된 에너지가 방출되는 과정이라는 것들. 방출되는 과정이라는 게 조금 더 어려운 표현이라면 이렇게 몸이 떨리는 게 천천히 놀란 게 진정되는 과정이니까 괜찮아 라고 안심시켜주는 것. 이렇게 해서 이 감각과 감정의 반응에 살펴볼 수 있도록 해주고, 또 마찬가지로 나도 이렇게 다친 적이 있고 이런 다친 걸 경험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떨거나 혹은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것들은, 무서움이 생기는 건 괜찮아 라고 그 감정을 또 공감해 주는 것들을 통해서 아이가 충분히 감정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종합해서 얘기를 하면 놀라지 않고 안정적으로 다가가서 확보한 다음에 아이가 감각과 감정에 집중하면서 자기의 몸을 떠는 울음을 통해서 혹은 몸을 떠는 걸 통해서 그 갇힌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게끔 해서 적정 수준으로 돌아가게끔 도와준다면 이 에너지는 몸에 남지 않고 다 충분히 해소가 돼서 나중에 트라우마 상황까지, 트라우마라고 하는 지속적인 몸에 영향을 주는 반응으로 연결되는 그 과정에 이걸 차단하고 원상태로 회복하게 되는 그런 응급 조치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나머지는 또 잘 보살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이 이후에 큰 사건 같은 경우는 이것들을 적정하게 그 경험을 재조정해주는 치료적인 장면이 필요하겠지만, 응급처치에서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자기 몸에 포커스를 맞추고 충분히 에너지를 방출하는 신체적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가 트라우마에 대한 얘기,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치료 방법의 핵심적인 컨셉, 그리고 아이가 사고를 당했을 때, 낙상했을 때, 무언가가 신체적 충격이 있었을 때 이것들이 트라우마 반응을 통해서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들로 발전하게 되는, 스몰 트라우마로 발전하게 되는 과정을 찬찬히 살펴보고 그 과정들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응급조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또 질문 있다면 댓글로 해주시고 저는 또 다음에 관련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